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안동이 10.5도, 대구 14도, 포항이 1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내륙에는 오전 동안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내일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요즘 휴대폰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다 보니 은행에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점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가져온 변화를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없어지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바로 집 앞이라서. 이용객이 줄다 보니 은행마다 점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이 점포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점포와 통폐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점포가 대구 경북에는 올해 4개나 됩니다. 영업점 재배치를 통한 은행 전체의 점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영업점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구에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5년 320개에서 올해 288개로 32개가 줄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 환경의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내 은행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넣고 찾는 것은 기본이고 대출도 이제 휴대폰으로 가능해지면서 점포를 줄이는 은행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대구는 30, 40대의 극단적인 선택이 다른 도시보다 많았습니다. 원인을 찾는 조사가 없어서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입니다. 30여 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2년 전 24.3명보다도 9.5% 증가했습니다. 대구에선 10만 명당 26.8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구에선 30대와 40대의 자살이 눈에 띕니다. 10대와 80대 이상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지만 30대는 3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명, 40대는 36.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5명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대구의 30, 40대가 왜 더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경찰청 전국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 이유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대구시는 3년 전부터 광역 자살 예방 센터를 두고 응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밤에는 광역 자살 예방 센터로 전화를 해주시고 낮에는 우리 각 구군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 업무를 담당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만의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가 최근 3년 동안 별도로 400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자 158명이던 사망자가 111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50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복지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같이 이제 범부처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특히 단체장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책 토론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조문객, 내외빈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결식에 참석해 순직 대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소방관의 안전과 자부심을 지키고 유가족 보훈에도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요금 수납원 79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정년이 지나거나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수납원 580여 명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돼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